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대평가에 얽힌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됐네요. 자,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나 그냥 마냥 지금처럼 그냥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자, 영어는 특히나 절평시대입니다. 자, 절대평가의 의의는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의 이제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영어의 절평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풍선효과라고 하죠. 얘들아, 다른 과목, 여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왜 영어를 겨울방학 때 잡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선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다른 기타 과목의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따라서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하고 학기 중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수능까지 실력을 유지하고 EBS 교재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절평이라고 해서 사실 영어 시험에 영어 공부를 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절평인 만큼 타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기가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회다 3등급 이하 수험생에게는 기회라는 것 그것은 팩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방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시험이 쉬워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게 있더라고. 알겠니? 자, 이것도 이해를 잘해. 해석을 잘해야 돼. 보시면 17학년도 수능입니다. 마지막 상대평가였고요. 18학년도 수능이 원년입니다. 뭐의 원년? 절평의 원년이죠. 그리고 20학년도가 이제 따끈따끈한 올해 시험이었는데 자, 비교를 해석을 해보자면 마지막 상대평가의 1등급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4.4%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잘 봐. 이때의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느냐? 바로 94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자, 그 다음 학년도 당연히 여러분 1등급 컷이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왜? 90점부터니까. 맞지? 근데 이제 이쯤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결코 19학년도 수능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거 보시면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1등급의 비율이. 시험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너네들의 수험생 선배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잘 봐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여기는 4.4%라는 게 94점 이상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90점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실질적인 학생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완전 현저하게 적은 거지, 90점 이상 학생 수가. 따라서 너희들이 느꼈던, 수험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이거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때 애들 멘탈 다 터져가지고 이때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이때 영어 때문에 애들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수시에도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황망하게 재수를 준비해야 했던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울었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가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 수능 보니까 1등급 비율이 조금 늘었네요. 이제 만만한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누누이 올해 계속 예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주변의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물어보면은 실제로 수험생들이 1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데 이제 21학년도 수능, 너희들이 수능을 보는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얘들아, 생각 한번 해볼래? 다시 돌아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다시 돌아가서 말도 쉬워질 줄 알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평가원에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계속 예언했습니다. 한 해마다 예외 없이 계속 어떻게 1등급의 비율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회개할 것이고 결코 만만치 않고 아니 어렵다고 하는 느끼는 그런 수능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거,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되 그러나 절평은 절평이기 때문에 영어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영어는 영역별 핵심 학습 포인트, 어휘, 구문, 어법, 독해, 리딩 스킬스, 그다음 다시 어휘.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언어인 만큼 어느 거 하나 탁탁탁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획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에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잘 잡혀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 하에서 필수 어휘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예시 하나만 들어주자면 올해 수능 31번 빈칸 문제에 정답으로 기출된 선지의 어휘가 바로 account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TCC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account라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 것 같아? 너 알겠니 이거? 선생님 저 알아요. 맞아요. 중학교 때 나오는 어휘거든요. 1번 뭐라고요? 계좌. 맞기는 한데 미안하지만 수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계좌 알아봤자 이 문제 맞출 수가 없었어요. 다 틀렸어요. 오답면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게 EBS 직접 연계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 한번 써볼게요. 1번 무슨 뜻이다? 계좌. 자, 2번 뭐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2번까지 알아도 얘는 대단한 건데 2번 뭐다? 설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자동사로 쓰여서 account for 뭐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일단 명사로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아유 아플싸 이번 수능은 이거만 알았어도 틀렸다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 틀렸어. 뭐로 나왔어? 중요성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진짜 아플싸 하잖아.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게 이렇게 치명적으로 아예 정답용으로 이 뜻을 3번의 중요성이라고 나온 게 수능에서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1번 계좌도 그 2번 설명을 어려운 거라고 수능에서 나오면 바로 활용할 거라고 잘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이걸 3번으로 나왔으면 도대체 노답인 거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미치겠니? 아니야. 그게 여러분이 지금 전략이 없다라는 얘기야. 너희 그 선배들이 이런 걸 당한 거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어휘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수능에서 좋아하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2번의 뜻이 나올 것이냐 3번의 뜻으로 올해 수능에 나올 것이냐. 힌트는 이 천기누설인데 이거 자 듣는 친구들은 꽃길을 내가 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EBS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자, 잘 들으세요. EBS가 직접 연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비연계, 간접 연계는 물론 비연계까지 그 해 수능 트렌드를 지배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죠? 그럼 선생님 EBS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걸 이제 혼자서 이렇게 쫙 EBS를 전 지문을 다 혼자서 다 본다고 이게 보일까요? 이 흐름이
EBS에서 작년에 저는 이거 정확하게 적중을 했잖아요. EBS에서 이상하게 자꾸 평소에는 안 쓰였던 3번의 뜻으로 계속 나오더라고. 선생님은 EBS 지문 같은 경우에 너 이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힘들었던 과정. 한 지문을 EBS의 한 지문을요 10번 이상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난 전문가고 영어만 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보이지만 실제 수험생이 혼자서 그냥 막 문제 풀듯이만 쑥쑥 넘어가는 그런 지문들의 트렌드가 보일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사교육의 핵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학생 혼자서 이 절평시대에 다 다루기 힘든 이런 부분들 전문가인 선생님이 다 맡아서 정리 우선순위별로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복화 바이블 워드마스터 수능 2002 이투스북의 교재입니다. 자, 이런 강의에서 올해도 어카운트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어카운트가 아니겠죠. 다른 어휘 차례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작년 수능제 반영하고 트렌드 모두 다 녹여내서 이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얘들아, 복화 바이블을 먼저 들어야 될지 등급이 좀 낮은 편인데 고등 베이직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친구들은 절대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휘도 생성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들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고 난 다음에 파생되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워야 하는 어휘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가 너무 약하다,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 고등 베이직은 단어의 생성 원리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어휘를 외우는 게, 공부하는 게 재밌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 구문도 구문이고 자, 어법도 어법이고 영어는 여러분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딱딱 떨어집니다. 공식처럼 수학처럼 과학처럼 딱딱 떨어져요. 구문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11월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구문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지금 멘탈이 털린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겨울방학 때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뭐예요? 영어는 딱딱딱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뼈대에다가 살만 붙여서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문장이 짧으면 해석이 되고 문장이 길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다 개소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뜨끔한 친구들 되게 많으시죠? 절대 영어는 짧으나 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숙지만 하신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것만 하시면은 아무리 긴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어법도 골머리를 썩을 그럴 영역이 아니에요. 수능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아직까지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이번 겨울방학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모든 구문과 어법을 모두 다 한 번에 짧은 한 강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어바입니다. 선생님의 필살기 강좌죠. 절대평가 최적화로 구문과 어법을 한데 녹여낸 최고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이렇게 강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어바와 독바가 1등급 그 쌤의 필수 컬이긴 한데 특히 독해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재학생 친구들이 특히 이게 심각하던데 제가 충격을 받아서 3등급 이상이면 사실은 우리가 구문과 어법 해석하고 어휘부터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휘도 되게 잘 돼 있어. 해석도 잘 된다? 근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예비 수험생, 그러니까 재학생들. 뭐다? 리딩 스킬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독해 바이블 강력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이건 이제 리딩 스킬, 요거를 다루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가 안 나왔나요? 지금 여기다 담아놨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능은 절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 지문을 봤을 때 절대 구문 정확하게 칼분하면서 해석만 한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빨리 도출할 수 있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전체 긴 글이지만 논리적인 글들만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제시하시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해요.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석은 되는데 답을 고르기가 힘든 이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리딩 스킬
숙지하시고요. 그 더 많은 정말 제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더 많은 수강 후기에서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실제로 느꼈던 해석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만큼 꼭 이 강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이게 이제 리딩 스킬이었고 아까 3등급 이상의 수험생들은 구어바와 독바가 1등급 필수 거리 끝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4등급 이하의 이제 수험생들은 구어바를 듣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반드시 생기초 영문법을 먼저 수강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부족하다고 굉장히 초조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15강밖에 안 되고 인생 강의다. 영포자였던 친구들이 인생 강의라고 극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이걸 먼저 바가지가 새지 않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그렇다고 해서 수능과 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수능과 직결되는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이거를 먼저 수강하시고 개념 바이블 시리즈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다음 이것도 또 질문이 많은데 얘들아 이 등급을 선생님이 표시를 했잖아요. 아까는 3등급이라 그랬고 자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은요. 지금 자신의 등급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등급은 여러분의 현재 11월 달에 등급에 마이너스 최소 1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3학년이 되면 어려워지고 수능이 되면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등급이 예를 들어 4등급이 나왔다 11월에 그러면 자신의 지금 여기 맞춰서는 5등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거 질문이 워낙 많아서 자, 그 다음 마지막에 EBS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겨울방학 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뭐 치명적이죠. 내 수능 결과에. 그래서 이제 EBS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는 다음에 또 얼마든지 또 이투스에서도 EBS 하면 또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또 자랑스럽게 적중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뢰를 주기 위해 선생님 그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올려져 있긴 하지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년간 올라왔던 그 자료들은 일단 다 공지사항 홈페이지에 리스트업 돼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겨울방학 때 완성하는 1등급 필수 전략이라 한다면 이게 이제 개념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복화바, 구어바, 독바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제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난 다음에는 EBS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우리 문풀 전략 같은 거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의 대표 강좌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그보다도 앞서 선생님이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분명하게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한 만큼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서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여러분들에게 꽃길만이 도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급햄 1등급 화이팅!